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코스모스TV 최현욱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에서 진행하는 2022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이주민을 위한 생활법률 상식이라는 프로그램으로 8가지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4번째 시간인데요. 이태용 행정사님을 모시고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어 범죄에 이용하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코스모스TV 시청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기꾼 잡는 행정사 이태용 행정사입니다. 사무실은 압구정 로데오 근처에 있습니다. 근처에 오시면 꼭 전화 주셔서 커피 한잔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 품격 있는 우리 행정사님께서 아주 친근하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그렇지가 않네요. 먼저 보이스피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보이스피싱은 합성어입니다. 보이스, 목소리, 그리고 낚시라는 피싱, 이 두 개를 합친 합성어로서 보이스를 통해 가지고 전화를 통해 가지고 피싱한다. 그러니까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개인 정보를 빼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 말만 들어도 정신이 번쩍 드네요. 예전에는 보이스피싱만 있었는데 요즘은 스미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해 가지고 목소리로 거짓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사기를 치는 거지만 스미싱은 문자나 SNS, 카톡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거짓 스토리를 전달하고 믿게 하고 재물이나 개인 정보를 빼내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과 밀접해 보이는데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사건은 어떤 경로로 접할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은 대부분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하나는 협박입니다. 상대의 약점을 잡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협박을 하고 재물을 편취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기 스토리를 꾸미는 겁니다. 있지도 않는 사기 스토리를. 그러니까 상대가 그것을 진짜인가 생각해 가지고 믿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재물이 편취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보이스피싱은 자기가 누구다, 검사다, 금감원 직원이다, 은행 직원이다.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납치범 흉내를 냅니다. 가족을 납치했다든지 누구를 납치했으니까 재물을 송금해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당할까봐 걱정이 정말 많이 되는데요. 항상 조심해야겠네요. 실제로 보이스피싱이 한 해 동안 얼마나 발생하고 그 피해액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2022년도지 않습니까? 작년이죠.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 발생 건수가 신고한 건수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고 안 하신 분도 많겠죠. 신고한 건수만 3만 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액은 7,700억이 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피해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보면 약간 이제 다른 부분이 뭐냐면 그전에는 무작위로 전화를 해가지고 적은 돈을 이렇게 편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상대를 면밀히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상대의 신상을 이야기하면서 접근하기 때문에 오히려 건수는 줄고 있는데 피해액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와우, 2021년 한 해 동안 3만 건이 넘고 피해액은 7,700억,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이네요. 이렇게 보이스피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실제 사례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더욱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사례를,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이제 최근 사례, 뉴스에 나온 최근 사례를 보면, 금감원 직원이라고 전화를 합니다. 근데 금감원 직원 중에서도 보이스피싱 담당 직원이라고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이스피싱 담당 직원인데, 당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지금 악용되고 이용되고 있는 계좌로 밝혀졌다. 그래서 지금 당장 거래가 중지될 거니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했다가 범죄가 끝나고 한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놀라워가지고 거래가 중지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을 해서 이렇게 편취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이제 스미싱 관련 예를 들어보면 네. 이건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네네. 야한 사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로 야한 사진을 보내고 그 밑에 URL을 보냅니다. 더 많은 사진을 보시려면 밑에 클릭하세요. 그러겠네요. 아, 나도 이제 호기심에 이제 클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악성 앱이 쫙 깔리는 거죠. 아하. 그리고 나면 개인정보가 이제 다 노출되는 거죠. 네. 가족이 누구고, 뭐, 찍었던 사진이라든지, 친구들과 대화한 카톡 내용이라든지 다 나오는 거죠. 네. 그 중에 면밀히 살펴봅니다. 선생님이 알면 안 되는 내용들, 네. 부모님이 알면 안 되는 내용들, 그렇겠네요. 또 친구들한테 노출시키면 안 되는 사진이나, 아. 이런 것을 친구나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전송하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0만 원, 고등학생은 50만 원, 대학생은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0만 원에서 약 200만 원 정도의 사기 피해가 입었던 사건입니다. 또 이제 하나는 협박 사건인데 똑같은 거죠. 스미싱을 통해 가지고 URL을 클릭하니까 개인정보 다 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모님 이름이 뭔지, 부모님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아들 이름이 뭔지, 아들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다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이제 이 성향을 봐가지고 아이가 유치원생이다, 아니면 노부모님을 대단히 걱정하는 효자다. 그러면 약한 부분을 전화를 거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노부모님 전화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 목소리 같은 흉내를 내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다가 갑자기 전화를 다른 사람이 받아요. 어머니가 저희 손에 납치돼 있습니다. 1시간 이내로 얼마를 송금하지 않으면 어머니를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아니면 유치원 다니는 아이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또는 자식된 입장에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급한 거죠. 1시간이면 네. 빨리 돈을 송금해야 되는 거죠. 더 시간을 짧게 줄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피해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정말 상대와 수법을 가리지 않는데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연루될지 모르겠네요.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떤 조치를 하면 될까요? 저희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문자나 SNS가 와서 URL이 밑에 깔려 있을 때 클릭을 안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클릭을 하는 순간 우선 악성 앱이 깔리고 내 개인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클릭을 안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만약 클릭을 했다면 검색을 해서 지우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악성 앱은 빨리 지워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플레이스토어에서 시티즌 코난을 치면 어플이 나옵니다. 그것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현재 내 휴대폰에 악성 앱이 있는지 없는지 검색을 해서 만약 있다면 바로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전화들이 보이스피싱 전화들이 은행을 사칭합니다. 무슨 은행인데 뭐 소상공인 대출이 어쩌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은행 전화번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털 사이트에서 은행 전화번호 진위 확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전화번호 진위 확인 이렇게 딱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은행연합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이게 은행 번호인지 아닌지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찰청의 사이버캅 어플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깔아놓으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스미싱을 통해 가지고 악성 어플이 깔렸을 때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예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예방법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혹시라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든지 스미싱을 당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제가 피해 금액을 어떻게 빨리 찾을까? 그건 시간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신고하는 방법이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휴대폰으로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신고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112 신고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주민인 중에 이제 한국어가 서툰다든지 모국어밖에 할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112 신고하셔야 됩니다. 112 신고하셔가지고 모국어로 이야기를 하시면 통역 서비스를 바로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잘 못한다고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지킴이라는 것을 검색하셔가지고 네. 금융감독원에서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서 클릭하시면 바로 신고가 됩니다. 접수가. 그러니까 이 신고 접수가 되어야지 그 계좌를 거래 중지를 시킵니다. 그렇겠네요. 예, 거래 중지를 시키지 않으면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는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래 중지를 시키고 난 다음에 거래 중지된 그 통장에 있는 돈을 환급받는 겁니다. 예,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 이주민 여러분들도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걱정 마시고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주민들에게 조언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바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피해자 중에는 현직 검사도 있고 그렇죠. 경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창피해서 말을 안 하는 것일 뿐이고요. 우리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꼭 시간 나실 때 작년에 개봉한 보이스라는 영화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전에는 어눌한 말투로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마치 검사도 아니면서 검사인 척하고 하다가 말투가 달라가지고 이제 들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이제는 상대를 딱 파악해서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사는 누구시죠? 어느 회사 다니시죠? 무슨 과 몇 학년이시죠? 그런 식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기가 대단히 쉽죠. 그래서 보이스 영화를 보시면 얼마나 조직적으로 고차원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접근하는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영화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 보이스 들어보셨나요? 시간 되시면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보시고 나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피해를 예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코스모스TV 시청자들에게 마무리 인사와 함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슬기로운 한국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112 신고를 한다든지 행정사나 변호사 자문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사님 바쁜 일정 가운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이스피싱 정말 단어만 들어도 아찔합니다. 이주민들은 한국어가 익숙치 않아서 더 많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전화번호에 저장되어 있는 친구 이름이나 가족 이름으로도 전화가 걸려온다고 하니 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판단되시면 반드시 112에 신고하고 이주민들은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재단에서 진행하는 2022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이주민을 위한 생활법률 상식 8가지 주제 중 보이스피싱과 사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산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사건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행정사님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